대한민국 보수의 세계를 ABC. 저부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되었습니다. 이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그리고 오늘 굉장히 후텁지근한 날씨죠. 비가 오락가락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예보가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과 후텁지근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건전한 보수의 새 길을 모색하고자 바쁜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사회자로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수를 보수하라 2019 보수 젊은이 비전 축제를 여러분의 힘찬 응원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행사의 공동 상임 대표이신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의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를 주최하는 보수의 세길 ABC는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보수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덕목 ABC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A는 able, 능력 있는 보수, B는 brave, 용기 있게 행동하는 보수, C, clean, 깨끗한 보수를 지향하는 우리 초당적인 보수 정풍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념적으로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왔던 이 보수가 최근 들어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 아니냐, 또 한쪽에서는 보수가 괴멸되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그런 말들도 많이 듣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제 우리 젊은 비전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시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혁신도 해내고 또 통합의 마중물도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의 이 행사를 기획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보수의 세길 ABC 대표로서 여러분들께 깊은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4시간 동안 다양한 인사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실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들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보수가 새 길을 찾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여러 실정,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보수가 우리 국민들에게 참신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수의 세길 ABC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3번째 행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린된 사법과 언론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사법과 언론의 현실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 자유우파 이 유튜버들 모아가지고 장장 12시간에 걸친 이 자유 유튜버들의 토크 페스티벌 두 번째 행사를 가졌고, 오늘 세 번째 행사가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끝까지 참여하시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보수의 새 길로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는 혁신과 통합의 길을 함께 모색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 행사의 공동 상임 대표이신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수가 매력 있는 보수, 또 결기 있는 보수,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보수가 된다면 우리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부의장님 인사말 하실 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1, 2, 3 세션으로 나눠서 토크쇼를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부터 이제 1 세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상일 변호사입니다. 우리 오늘 세션을 같이 진행하실 패널로 참석하실 우리 이상로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그 최성국 웹툰 작가신데요. 북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넘어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북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웹툰으로도 북의 이 상황을 우리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전달을 많이 해주시는 작가님이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제가 이쪽에 앉을까요? 그럼 우리 이제 전문위원이 이쪽에 앉으시고, 작가님 거기 앉으시고. 원래 토크 콘서트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1시간 이상 해야 그래야 이제 심중에 있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사를 제가 6시까지 제 세션을 맞춰줘야 되는데 심적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100분 더 준다고요? 10분 더 주신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1세션은 여러분들 그 자료에 나온 것처럼 보수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걸 반성하자는 보수의 어제의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이제 사회를 맡은 사람으로서 이 두 분이 의견을 훨씬 많이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두 분께 제가 보수의 위기를 얘기하려면 그 보수가 뭔지도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사실 보수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죠. 예. 그리고 위기라고 하면 그 위기를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들,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위기라고 하느냐,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반성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연장자 순으로 해서 우리 이상로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먼저.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라 그러면 자유와 평등을 말합니다. 근데 흔히 보수를 이야기할 때는 자유를 더 중요시하는 집단을 보수로 가죠. 과거의 자유라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면은 프리덤 프롬 파워라고 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자유, 권력으로부터 자유가 있으면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의 자유는 프리덤 투 파워, 권력으로 향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 모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긴 하지만 자유가 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 쪽이고, 아니다, 자유보다는 평등이 더 많은 큰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보인 쪽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경제학자들의 발표를 보면 평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빈부격차가 오히려 커졌다는 그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실 뭐 자유가 더 큰 가치라는 게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장을 중요시하겠냐, 분배를 중요시 여기느냐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들어서 성장을 더 중요시 여기면 일반적으로 나는 보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분배를 중요시 여기면 나는 진보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성장을 우리가 뭐 구소리를 봉장한 것도 뭐 분배를 중요시하다가 망했듯이 일반적으로 성장 우선주의가 처음에는 피부 격차가 커질 것 같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파이를 더 크게 하는 거다. 피자를 한 판을 만드는데 재료를 갖고 온 누구는 밀가루 갖고 오고 누구는 피자를 갖고 오고 누구는 치즈를 갖고 오는데 많이 갖고 온 사람에게 더 많은 파이를 줘야 되지. 뭐 피자를 밀가루 2통 갖고 온 사람이나 밀가루 1통 갖고 온 사람이나 똑같은 피자를 나눠줬을 때는 결국 피자의 파이가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피자를 많이 는 재료 갖고 온 사람에게 피자를 더 크게 줘야지 결국 피자 파이를 늘릴 수가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분배를 중요시하다 보면 피자 그 자체가 줄어든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수와 진보에 대한 구분 기준, 뭐 그 정의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최성국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동감이신지, 아니면 또 나름대로 나는 보수는 이렇다 생각하신다. 저는 일단 목소리가 이렇게 가서 죄송합니다. 그 하계송리를 금방 끝내고 오는 길이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목이 이렇게 갔습니다. 예, 알아들으실만 하죠. 죄송합니다. 저는 정치 이런 거 잘 몰랐어요. 북한에서 뭐 그냥 세뇌되다가 오다 보니까 보수고 진보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온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진보는 북한이고, 예, 진짜요. 저는 모르고 그냥 본 느낌대로 말하는 거예요. 진보는 북한이고 보수는 대한민국입니다. 예. 세상 기술로 보면 진보는 복지 같아요. 분배 복지. 그리고 보수는 성장, 경쟁, 진짜 잔인해요. 근데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볼 때 보수는 굉장히 그 잔인하고 더럽고, 근데 진보는 거짓말을 잘해요. 사람의 그 본능, 속성, 욕심, 이거를 진보는 가리우고 있어. 따뜻한 말로 내가 줄게. 내가 너도 너한테도 세상에 목수의 망치가 판사망치가 같다. 뭐 이런 말. 마치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을 따뜻한 말로 현혹하듯이, 예, 제가 보는 진보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더러운 인간의 본능, 속성, 욕심 이걸 다 가리우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금방 탈북하시는 탈북민들은 정치, 보수, 진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TV를 보다가 거짓말 안 하고, 탈북민들한테 죄송하지만 거짓말 안 하고 양말을 집어가지고 TV에다가 어느 정치인에다가 던져. XX 막 욕하면서 막 던져버려. 왜 그러나 하고 보면 진보 쪽 정치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보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뭘 아냐?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던 정치, 이런 게 포장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TV로. 근데 여기서 사회주의 정치를, 북한을 사회주의를 이론으로 배우신 분들은 분별을 못해요. 그냥 아름답구나, 따뜻하구나, 저대로 나가면 모두가 잘 살겠구나, 평등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겪어봤으니까, 몸으로, 경험으로 겪어봤으니까 딱 보고 갑자기 이 제어가 안 되는 거야. 분노하는 거야. 던지는 거야. 그러더니 이석기 재판할 때는 현장에 가서 싸우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 탈북자도 있고. 제가 아는 진보 보수,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보수, 원래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라고 하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욕심 있잖아요. 우리가 수박 썰어 놓으면 큰 거부터 손이 가잖아요. 이게 다 죄인입니다. 근데 진보는 이걸 가리웁니다. 아름답게. 자기는 안 그런 척. 예, 이게 진보 보수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두 분이 말씀이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그 이기심을 바탕으로 이 사회가 구성되고 또 그렇게 발전해 간다는 그 얘기를 두 분께서 이제 각자의 말로 이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진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현실에 뭐 불만이 있으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추동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거짓말과 또 뭔가 이렇게 장밋빛 환상을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굉장히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아이한테, 큰애가 대학생이긴 한데 보수를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할 때 우리 여기도 이제 뭐 컨서버티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이 혹독한 자연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보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이 어려워서 뭔가 꿰뚫고 나가야 될 때, 그때는 이제 진보적인 사고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두 분의 말씀에 좀 공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토크의 주제인 그런 보수, 뭔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속성을 바탕으로 이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가 왜 위기에 처했다고 보느냐, 위기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또 각자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뭐 우리 전문위원께서 먼저 하셨으니까 이번에 작가님께서 먼저. 일단 제가 볼 때 보수를 보수하라 맞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수는 보수답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가치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근데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진보로. 그리고 세상에 만드는 온갖 문화와 호상에 씌워져 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건데, 어떤 정치인이 자기네 아버지가 친일파라고 반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호상에 세상 문화에 가리워지고 끌려다녔으면 그걸 보고 용납하는 거예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거 보고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내고 잘 키워서 정치인 시켜놓으니까 커가지고 아버지를 배타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사실 돌아봐야 돼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태어났는데 어쩌라고요 그게. 제가 글쎄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도 인간한테 주신 첫째 계명이 부모 공경 잘하는 거예요. 세상 공부 잘 못해도 돼요. 부모 공대 잘하는 사람 실패하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어디다 대고 청년들한테 수많은 젊은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배타합니까? 이런 황당한 짓을 보고도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우리 보수는 지적을 못해요. 욕해야죠. 어디 그런 자식이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말이 너무 심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노했어요. 세상이 그 정도로 어두워지고 가리워져 있다 이거죠. 보수는 보수답게 보수의 가치와 보수의 그 이념이, 보수의 그 사상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보수,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 딱 정착해 놨기에 그 차이가 북한과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잖아요. 보수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진보는 보수를 뜯어먹고 사는 기생충이에요. 보수가 없으면 북한도 없고 진보도 없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박수 받을 일인가요? 진짜 박수 치는 이 현실이 좀 웃프네. 감사합니다. 근데 예, 저는 그냥 북한을 경험한 경험자로서 여기 와서 이 상황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라. 누가 뭐라고 해도 본질을 기본을 잃지 말고 그거 딱 풀어지고 강력하게 자기 소리를 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매력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 본다. 맞습니다. 그게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말도 맞으시고요. 오늘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보면 국민의 70%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론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으면 현 정부를 지지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좋다는 사람이 50%입니다. 그럼 20% 정도는 불행하지만 문재인을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자기 생활에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사실 불만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생활에 불만인 사람들은 사회가 바뀌길 바라고, 사회가 바뀌길 바라는 사람들은 성장, 분배를 원하고 진보주의자를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진보주의자를 촉구하다 보면 우리가 남미나 같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쿠바 같은 나라라든지 이런 나라 보면 의료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 다 주는데 그거 싫어할 나라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집권도 보면 지난 2015년대 건강보험 그 재정이 2조 원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2년 동안 2조 원이 다 날아간 겁니다. 당연히 엑스레이 같은 거, MRI 같은 거, 그 건강보험 안 되던 거 보험했다면
엑스레이만 찍어도 될 거 당연히 MR을 찍게 돼 있거든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보니까 그걸 촉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성이 있는데 이거 저희들이 이것을 제대로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인정을 못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실 설득을 못한 거죠. 국민들에게 그냥 이게 좌파의 논리를 이야기를 하면 좌파의 논리를 참 싫습니다. 참 싫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박을 참 못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우리 중국 사람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자본주의에 물들어가 있고 대한민국 사람만큼 이게 평등주의에 물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죠. 그만큼 대한민국 의식 구조가 좀 평등적인 구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을 못한 게 있었고요. 물론 또다시 뭐 정책적인 실태라든지 제대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공감 능력이 좀 떨어졌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사대 보수의 가장 한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보수는 지적 우월감이 있어요. 진보는 도덕적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보는 도덕적 우월감으로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지적 우월감으로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같은 경우는 자기들 아주 깨끗하게 생각하죠. 아주 깨끗하다고 생각하다가 부동산 현상이 드러나니까 국민들의 실망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뭐 부동산 대책 같은 것부터 보면. 근데 진보 같은 경우는 보수 같은 경우는 보면 스스로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려고 들어요. 애들한테 손자 보고 야 애들 점심 때 밥을 사줍니다. 손자가 할아버지가 뭐 먹고 싶니? 애기가 피자 이럽니다. 아니야 피자가 얼마나 몸에 나쁜데 꼬리곰탕 먹어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꼬리곰탕이 왜 얼마나 더 피자보다 몸에 좋은지 설득을 합니다. 당연히 꼬리곰탕이 피자보다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성적으로만 호소를 하는 거고 감성적으로는 피자가 더 맛있거든요. 애들은. 그럼 애들한테 피자를 주면서 오늘은 피자를 주지만 꼬리곰탕이 얼마나 맛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꼬리곰탕이 얼마나 맛있는데 너가 이해를 못해서 피자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꼬리곰탕이 좋은 점만 계속 이야기하면 애들은 이제 앞으로 하루지가 밥 먹으러 가자 하면 안 갑니다. 맨날 꼬리곰탕만 사주는데 애들이 갑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너무 이성적으로만 국민을 설득하려고 해요. 지적 능력으로만. 감성에도 호소해야 되는데 이성에만 계속 호소하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수는 항상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다가 뭐 잘못됐으면 야 원전 문제 있으니까 메시지 개발해와 그런데 솔직히요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거 듣기 싫어요. 그거는. 근데 좋은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했기라도 듣기 좋잖아요. 근데 보수는 너무 메시지에만 합니다. 자꾸 메시지 개발하라 그러는데 그 메시지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 하면 이야기 안 옵니다. 지금은 우리 당에 아주 엄청난 정치인으로 크신 나경원 원내대표님이나 조혜선 장관 같은 분이 계셨죠. 그분이 처음 왔을 때 그분들이 대변을 하니까 기자들이 참 좋아했어요. 기자들이 좋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국민 서비스라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들이 잘 듣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가 물론 뭐 이성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성에만 호소하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감성에도 좀 호소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이성에만 호소하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TV 토론에도 보면 DJ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TV 토론에서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데이터 보고 김대중 후보님이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면은 아이고 그럼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허허 웃고 넘어갑니다 그냥. 그리고 추가 질문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인 그 옛날에 그 좌파 빨갱이 운동하지 않았냐 이야기하니까 우리 보수 같았으면 아니다 그러면서 반박할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그렇다면 마누라를 버리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유해창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해창 후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병력 문제 이야기하니까 유해창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들이 기분 나쁜 겁니다 그게. 그럼 너무 이성적으로만 호소하려는 게 이게 사실 물론 이성이 더 중요하긴 한데 감성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선물을 하나 줄 때 우리가 부산인 변호사한테 선물 줍니다. 주는데 선물 줄 때 냈다 던지는 것보다 포장을 잘 해가지고 내가 이거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밖에 못 주는데 다음에는 돈 벌어가 더 줄게 이렇게 주면 같은 선물이라도 더 고마워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보수가 포장이 좀 약하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장이 너무 약한 게 있습니다. 좀 포장을 좀 잘하고 착한 척도 좀 하고 바른 척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척을 못해요. 걔들은 온갖 나쁜 짓 더러운 짓 다 하면서 착한 척 바른 척 다 하잖아요. 우리 앞으로도 좀
좀 가능성 좀 호소하는 그런 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결국 말씀하신 거는 우리 보수가 국민들에게 공감을 많이 얻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보수의 위기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사회이지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린다면 사실 그 경영학이나 또는 이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기를 진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인지 아닌지 모를 때, 우리가 위기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라는 걸 인식을 하지만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때, 그때가 이제 두 번째 위기의 징구가 됩니다. 그럼 우리 보수는 어떤지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위기라는 인식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쪽의 진영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뭐냐? 그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은 보수에게 실망한 사람들에게 자만처럼 보이거나 또는 아예 무능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보수의 위기의 근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기준에서 보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가 자기의 원칙을 국민들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이제 유연한 부분들은 유연하게 가야 된다는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공감을 얻기 위해서 메신저, 누가 그 말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객석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싶은 기회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죠.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위기에 보수가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이 또는 다른 많은 분들이 이의가 없다면 그럼 우리는 과연 뭘 반성을 해야 할까요? 보수에게 우리가 반성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점에 대한 의견을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뭐 이번엔 뭐 두 분 중에 자발적으로 먼저 얘기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니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보충하신다면 문재인 지지율이 50%라고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조사해 보면 제가 볼 때 제 소견에는 20% 30% 개선이에요. 언론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현장에서 저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명동 거리에 그 스티커를 붙이는 그 판을 만들어 놓고 네. 지지율을 조사했더니 말씀하신 그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 분들께서는 뭐 샘플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뭐 다른 아까 뭐 보수의 문제점은 이제 반성을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 우리가 이제 예. 뭐 저도 물론 보수주의자입니다만은 이런 걸 반성해라라고 우리 한번 꼭 집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수가 문제점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 뭐 다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뭐 다 하시는 이야기인데 뭐 당 지도부도 다 하실 겁니다. 실천을 못해서 그렇죠. 저희들이 살 빼는 건 방법을 몰라서 살 못 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천의 문제고 다 아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입니다. 뭐 흔히 말하지 헝거리 정신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이죠. 가장 큰 문제죠. 이제 헝거리 정신이 부족하다. 세부적으로 다음에 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 우월감이 너무 뛰어나다. 아까 지적 우월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항상 가르치를 들어요. 항상 가르치를 듭니다.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처럼 항상 가르치를 들죠.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가르치를 듭니다. 세 번째 보면 의사결정 구조가 수직적입니다.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헝거리 정신 부족한 건 이거죠. 흔히 그럽니다. 배부른 사자는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얼룩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사자가 배가 부른데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얼룩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흔히 보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안에 가진 기득권층들이 많습니다. 커리어가 아주 뛰어나죠. 학벌도 좋으시고 장차관 하시고 다 이런 분이니까 배가 조금 불러요. 그래 게임을 하는데 내가 게임을 하면 그런지 한 대 준다고 칩시다. 그럼 차가 한 대 넘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게임을 할 겁니다. 그런지 타려고. 내가 이미 제너시스를 한 대 갖고 있어요.
뭐 게임을 이긴다고 그런 줄 준다 그러는데 투표 살기로 안 하죠. 아무래도 헝그리 정신은 좀 부족한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민주당과 저희 당의 차이점은 뭐냐면 민주당에 장관 출신도 많고 저희들도 장관 출신이 많은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당에 들어오고 나서 장관 되신 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는 분이었는데 당에서 열심히 하다가 장관 되신 분이 많고 저희 당에는 장관을 하고 나서 국회 되신 분 맞죠? 이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희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당에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장관을 하셨죠. 국회를 하시고 그래 이렇게 이제 당에서 키운 인물이 돼야 되는데 이미 성공한 사람이 들어온 것보다는 당에서 키운 인물이 우리 장관 되고 그러면 당에 고맙죠. 당에서 당이 자기 성공에 대해서 기여를 했으니까 당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김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유한국당이 고맙겠습니까? 뭐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장관도 줬으니까 그럼 당에 더 충성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당적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당비도 잘 내신다고요. 당비도 많이 내세요. 근데 이미 너무 거래가 좋으신 분들은 당에 들어오면 이 조직에 대해서 감사하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조직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이 조직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조직에 대해서 항상 뭔가 받아내려고 그러지 조직에 대해서 충성하려는 마음은 조금 부족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김정은 의원님 자꾸 그 편들어서 그런 편드는 것 같은데 개혁 같은 것도 뭐 항상 저희들 뭐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의석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에 진짜 필요한 일꾼들을 서울에 유업하는데 이런 데 내보내기 힘듭니다. 왜 당선인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당에 꼭 필요한 일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지도 높은 부산이나 영남권이나 서울의 강남이나 이런 데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는 항상 당대표 최측근들이 가고 진짜 필요한 일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지역을 안 보내주거든요. 네. 진짜 그런 문제들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헝그리 정신 부족한 거 이게 가장 큰 헝그리 정신까지 하시고 그 나머지는 조금 더 이따 하시고 우리 작가님 아니, 네,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아까부터 자꾸 용어로 말하고 뭐 유식한 말만 말씀만 하셔가지고 아니 장가라는 게 뭐예요? 국회에 가서 장가 간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여자분한테 무슨 장가고 뭐고 제가 이해 못할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사 참 그 반송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이것부터가 제 소견이에요. 틀렸다고 봐요. 전쟁에서 반송하는 순간 죽어요. 그냥 뭐 반송입니까? 싸우고 있는데 반송 아닙니다. 잘했어요. 제가 볼 때 잘했어요. 좀 더 힘을 내자 이겁니다. 어떻게 힘을 내냐? 기본에 충실해라 이겁니다. 국회의원 우리가 왜 됩니까? 할 때에는 솔직히 양심에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국회의원 하겠다 하고 나와가지고 실제 국민을 위해서 했냐? 솔직히 말해보시면 아마 표가 중요합니까? 자리 지킴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 잘난고 버릴 각오로 진짜 진심으로 기본에 충실해서 정치를 위해서 팍 한번 푹 빠져보십시오. 몸을 담그고 빠져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정치는 매력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면서 누구나 있으면서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사람은 만물의 용장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이건 뭐냐? 상대가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을 우리는 느껴요. 영적으로 감각으로. 그 정치인이 진심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정치를 하다가 잘린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알아줘요. 사람들이 분명 그 사람은 바로 설 것이고 보수에서 이런 정치인들이 많으면 이게 기본 살 길이라고 보고 기본에 충실하자.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은 기본에 충실한 속에서 발전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북한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 한국 사람들은 기본에 남쪽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기본에 충실해요. 고짓이 없어요. 실제. 그리고 회사 사장님들도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을 계속 끝까지 붙어잡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 잃지 말자. 반송 이런 거 없고 또 강력하게 이런 걸로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갑자기 좀 숙연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기본에 충실하자 그리고 그걸 더 격려를 하고 너 이거 반성해가 아니라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격려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그 안보교육이라고 하는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강사께서
대한민국과 그분도 이제 탈북을 하셨던 분이신데 대한민국과 북한을 과일에 비교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숭아 같고 북한은 수박과 같다는 겁니다. 처음에 딱 찔렀을 때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수박은 굉장히 딱딱해 보이지만 그걸 뚫는 순간 깨져버린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복숭아 같아서 물컹물컹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핵심이 있다. 기본을 지키라는 말이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은데요. 박수를 몇 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지점들은 있긴 있을 겁니다. 예, 격려하고 같이 나아가야 되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우리 수석 전문위원께서 아까 몹다 한 말씀 또 한 말씀 또 해주시죠. 두 번째 보수의 문제 그러면 첫 번째는 헝거리 정신 부족이고 두 번째는 지적 우월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우리가 뛰어난 컨설턴트는요 잘 듣는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보수는 그렇습니다.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자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러면 대부분 보수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 문제점을 지적을 해요. 근데 저쪽에 민주당 쪽이나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듣기 좋죠. 아프니까 정출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대안을 제시를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려면 그릇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참 잘못된 거지만 좀 배울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우선 뛰어난 컨설턴트는 잘 듣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영어 써서 미안한데 미안한데 굿 컨설턴트는 굿 리스너라 그럽니다. 일본에 보면 이제 상담을 해주는 상담자들이 많은데 그 뛰어난 상담자들이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뛰어나가지고 뭐 대책을 제안하겠습니까? 잘 듣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너무 잘나다 보니까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그러고 진보 같은 경우는 솔루션은 제공을 못하지만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야, 네 마음 들으니까 나도 참 아프다. 이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이게 너무 이성에만 호소하고 그런 것보다는 감성에 호소도 해야 되고 너무 지적 우월감에 빠지고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우월감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 오늘 제가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칼럼을 보다 보니까 그 나라가 가장 잘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 있다라고 한 그거를 인용한 칼럼이 있었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은 자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도 덜하고 거기에 더 매몰되고 그래서 결국 공감이 안 되는 또는 위기에 대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보수는 굉장히 유능하다고 하는 평을 대단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유능하다는 평을 계속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온 것은 사실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잘나고 내가 잘하는 것인지 돌이켜보지 않았던 점을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얘기로 또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요. 공자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강가에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보면요.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빠져 죽지 않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빠져 죽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강가에 가까이 안 가는데 수영 잘하다가 까불다가 빠져 죽는 거거든요. 공자님 하신 말씀이 수영 잘하는 사람 물에 빠져 죽고 나무 잘 타는 사람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수가 똑똑하긴 한데 너무 똑똑한 척 하니까 재수 없는 거예요. 들어봐서 젊은 사람들 봤을 때 재수 없는 거예요. 꼬리곰탕이 몸에 더 좋다 하는 거 젊은 애들도 아는데 피자가 먹고 싶은 애들한테 자꾸 꼬리곰탕 먹으라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밥 먹으러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오늘은 내 그 피자를 사주는데 다음에는 꼬리곰탕 한번 먹어봐. 피자 3번 사주면 꼬리곰탕 한번 먹어. 이러면서 설득을 해야 되지. 자꾸 꼬리곰탕이 몸에 더 좋고 피자가 몸에 나쁘다. 그것만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네가 왜 그렇게 무식하게 모른다. 그러니까 살이 찌지. 살찐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살찐 사람들이 다이어트 방법을 모릅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나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풍만하게 살아도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자기가 좀 날씬하다고 해서 너 이러니까 살찐다 다이어트 해라 이러면요 듣기 싫어요. 노처녀한테 시집가라는 이야기하고 뚱뚱한 사람 보고 살 빼는 사람이 제일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성에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뚱뚱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시집 안 가고 노처녀가 더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측면의 지적은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이 사람들이 볼 때 지금까지 뭐 했느냐라는 얘기도 좀 사실은 듣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내려오셔서 꽤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10년 가까이 하셨죠? 10년 넘으셨나요? 9년. 아, 9년.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실 때 뭐 보수라고 아까 유능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실제로 뭐 했는지 느끼시는 게 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끌려다닌다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뭐 했느냐 하니까 그 질문에 답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하겠냐 이렇게 잘 사는데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현실에서 살면 있으면서 왜 그런 질문을 던지냐 이렇게 좀 반문해 가지고 좀 황당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런 거죠. 투쟁 방법이 조금 꾸준하다. 젊은이들을 잡기 위해서 젊은이들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고 그쪽에 들어가 보니까 파격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이에요. 뭐 별의별 납득이 안 되는 문화도 있습니다. 예, 그런 문화도 알고 근데 정말 보석 같은 존재들이 거기 있어요. 젊은 인재들이 있어요. 보수들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보수가 된 사람은 절대로 진보로 안 가요. 진실을 봤으니까. 예, 이런 보수들이 굉장한 똑똑한 보수들이 있는데 이런 보수들한테 과감없이 투자를 해야 돼요. 돈을 주고 데려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짜야 돼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젊은이들, 대학생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뭘 제일 속상해하고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이걸 알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던지면서 보수의 가치, 우파의 우월성을 같이 던져내는 거죠. 아, 우리 최성국 작가님께서는 사실 이번 세션도 굉장히 좀 빛을 내는 자리이지만 우리 다음 세션에 나오는 문제 해결과 비전에서 더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가 그동안 뭐 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보수는 거기에 답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이룩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감 가지고 정확한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이 뭐 독재를 했다. 아니 그러면 세종대왕은 독재 안 했나요? 이순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요? 살인자이죠. 그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저는 좀 거꾸로 왜 그때의 시각을 지금의 시선으로 판단해 버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투쟁 방법들을 새롭게 좀 해가지고 공격하고 젊은이들도 공격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신감을 갖고 예, 오히려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예, 더 기본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정리할 시간이 되긴 했는데 예.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살아있는 그 현실 자체가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대한민국 보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좀 자신감이 떨어지죠. 뭐 욕을 하면 크게 잘못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만 것처럼 발전한 것에 대해서 보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보수의 문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보수의 마지막 문제점입니다. 이게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물론 모든 조직이 민주당에서도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에게 약간 더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거는 왜냐하면 구성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서 아주 높은 상태에서 장관하고 대학 총장 하신 분들이 돌아와서 비서나 보좌관들을 쓰다 보니까 상명하복을 하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같이 학생 운동하고 형님 동생하다가 당에 들어오다 보니까 형님이 잘못하면 동생이 형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잔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저희들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상명하복을 하고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양한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가령 들어서 뭐 청년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면 그 청년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60대, 70대 되신 분이 청년 정책을 결정하세요. 20, 30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이가 들고 직급이 높으면 모든 영역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보면 뭐 옛날에 우리 홍보위원장 되시는 분이 옛날에 뭐 당보나 뭐 현수막 슬로건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걸 자기가 결정을 못하고 당대표한테 갑니다. 당대표한테 가서 현수막
안 1, 2, 3번 가가지고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당대표가 홍보, 정책, 기획 모든 분야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 전지전능한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그걸 전문가가, 홍보 전문가가 그걸 당대표한테 설득을 해야지. 비겁하게 안을 서너 개 갖고 와가지고 어떤 거 결정하세요. 결정하고서 잘못되면 홍보위원장이 난 몰라 당대표가 결정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비겁한 짓입니까 이게. 그러면 현대자동차 디자인은 정몽구가 하고 삼성 그 전자의 핸드폰 디자인은 이재용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높은 분이 모든 걸 결정하려는 이런 거는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그런 반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정된 시간을 5분을 초과해서 사실 10분을 더 받았기 때문에 5분이 남았습니다만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자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수가 위기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위기가 아니라고 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초래했는지와 관련해서는 두 분의 말씀이 거의 일치하는 게 있어요. 원칙을 더 강조하고 더 유연하게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경직되었다라는 그 두 가지의 말로 유연할 부분은 더 유연해지고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 더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말로 연결시키며 이 자리를 정리하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되게 짧네요. 짧은 시간 좋은 말씀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1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상일이고요. 말씀. 네,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제 경험상 진보의 정책을 볼 때 제발 북한의 정책 좀 공부해 주십시오. 조금 표현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 북한의 정책을 연구하면 사회주의 정책이 딱 재현됐어요. 지주자본가를 청산하는 거예요. 북한이 왜 가난합니까? 재벌이 없어서 가난한 거잖아요. 예, 소득주도 성장대로 나가다 보면 재벌이 없어져요. 자본가가 없어져요. 기업인이 없어지고 이 밖에도 가득합니다. 진보의 정책을 연구할 때 북한의 정책을 들여다보자.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 인사 그냥 넘어가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